안녕하십니까. 신규리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이란 말이죠. 이란이 그동안 미국의 군사 제재, 각종 제재를 받으면서 아주 독창적인, 독자적인 이 군사력을 유지해왔는데 뭐 재밌는 거 많았죠. 카이르 313 이런 거. 그런데 이번에도 아주 신박한 그런 무기, 로봇 전투 사단을 창설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개그 콘서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소식인데 일본 해상보안청이 무인기로 드론으로 해상 초계기를 대규모 조직하겠다고 하는데 독도까지 촬영하고 나섰습니다. 보겠습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초계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그 능력을 몇 배로 증대시킬 수 있는 고성능 무인 해상 초계기를 무려 20대 이상이나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시험평가 중에 독도를 촬영한 사실도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미국제 MQ-9B Sea Guardian 무인기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 50억 엔을 반영했으며 내년 말까지 4대에서 6대로 구성된 한 개 세트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ea Guardian은 미군의 주력 무인 공격기 MQ-9 리퍼를 대대적으로 개량한 해상 초계기 버전인데요. 제조사인 제네럴 아토믹스 항공 시스템은 Sea Guardian을 유인 해상 초계기 대체용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실시한 MQ-9B 제품을 일본에 판매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면서 지난해에는 일본 미사와 기지에서 운용 실험까지 실시했습니다. 최대 30시간 이상 채공이 가능한 Sea Guardian은 고성능 X밴드 A사 레이더인 Sea-Spray 7500E를 탑재해서 최대 592km의 해상 탐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해상도 전자광학, 열영상 카메라와 합성 계구 시스템을 보유해서 악천 후에도 먼 거리의 해상 표적을 수색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ea Guardian은 옵션에 따라 소노부이를 탑재하고 소노부이 데이터를 수신 처리해서 적 잠수함을 찾아내는 대잠 초계기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미 해군과 제작사는 지난해 11월 Sea Guardian을 통해 성공적으로 잠수함 탐지 추적 시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이 고성능 무인기를 최대 5세트, 24대까지 도입할 계획인데요. 지난해 실시된 운용 실험에서 독도를 촬영하는 등 해양 분쟁 투입 의지를 보인 바 있어서 우리 군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에서 여인 암살 용도로 많이 사용했던 무인 공격기죠. 그 리퍼를 해상 초계기로 개조한 거예요. 밑에 보시다시피 뭐 해상 초계할 수 있는 레이더, 이게 이제 시스프레이 레이더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걸 탑재했어요. 이 시스프레이 레이더는 레오나르도에서 개발했죠. 이탈리아. 그래서 592km 밖에 있는 해상 표적을 탐지할 수 있고 또 A사 레이더인데 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수백 킬로미터 밖에 있는 잔망경까지 탐색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해상 초계기 P3C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P8 포세이돈도 도입할 거고 한데 P3C 같은 경우에 한번 이륙하면 한 8시간 작전합니다. 이거는 뭐 공군의 그 P4 조기 경보기도 마찬가지로 뜨면 8시간 작전합니다. 왜 8시간 작전하냐? 사람의 능력이, 거기 이제 사람이 타니까 사람의 능력이 8시간 이상 집중력을 유지할 수 없다. 또 여러분들도 직장 출근하면 8시간 근무하면 하루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8시간을 교대로 이렇게 임무 투입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인기는 사람이 아니고 안 탔기 때문에 그냥 이 무인기를 조종하는 이 통제소만 8시간에 한 번씩 인원을 교체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인기는 30시간씩 작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는 유인 해상 초계기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상공에 채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항에 우리 육전단이 있는데 육전단에서 이륙을 합니다. 이륙해서 모처로 이동할 때까지 그 가는 시간, 버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해상 초계기는 지속적으로 작전 구역에서 작전을 계속할 수 있어서 기지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다 줄일 수 있으니까 유인 초계기보다 어쩌면 훨씬 더 우수한 그런 성능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일본이 도입하는 게 해상자위대가 아니고 해상보안청입니다. 우리로 치면 해경이죠. 그래서 이 해경이 이 해상 탐색 능력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해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성능 평가하면서 독도까지 촬영하고 그 말은 독도가 자기네들 작전 구역이다. 관심 구역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한국 해경에도 지금 이 드론 관련한 그런 무기 체계들 또 탐지 체계들 장비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이 드론은 뭐 그냥 군함에 경비함에 탑재해 가지고 잠시 좀 날려보내고 하는 쿼드콥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드론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해경도 일본 해상보안청처럼 이 시거디언 이런 거 도입해서 완전히 뭐 동서남해를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해경이 다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능력 가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대한민국 해군도 이 시거디언을 도입해서 여기에다가 이 소노브이 지금 할 수 있고 또 잠수함 탐지할 수 있고 하다고 하니 우리도 해상 초계기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대체하면 어떨까? 또 제가 지난 주말에 한국 해군의 인원 부족, 정원 부족 이 문제를 신인균 국방TV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 있었는데 이렇게 인원 부족 문제를 무인으로 해결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안 그래도 100대의 P-3C를 보유했던 나라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초계기를 보유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해상보안청까지 이런 엄청난 해상 탐색 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하고 독도에서 해상 분쟁 그리고 앞으로 칠광구에서 부딪힐 개연성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늘려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해경 그리고 해군 도입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핵과학자 한 명을 로봇의 공격으로 잃은 이란이 로봇의 위력을 제대로 알았나 봅니다. 혁명수비대가 세계 최초의 로봇 전투 사단을 창설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인간 병사를 대신해 국경 경비는 물론 지상 전투 임무를 수행할 로봇 전투 사단을 창설할 것이라고 혁명수비대 작전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 장군이 현지 시각 9월 23일 밝혔습니다. 닐포루샨 부사령관은 우리의 주적 이스라엘이 최근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라며 우리는 민감한 장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로봇 도입을 확대할 것이며 로봇으로 구성된 지상 전투부대를 최전선에 배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보안 우려 때문에 보안 장비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 라며 적성 국가들이 이란에 보안 장비를 판매하거나 장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위험한 짓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 국내 장비로만 로봇 전력을 구축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형태의 드론과 로봇 무기들을 공개하며 해당 무기 체계들이 이란 독자 기술로 개발된 것이며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온 바 있는데요. 이란군 고위 관계자가 로봇으로만 구성된 로봇 전투사단 창설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은 국경 로봇 전투사단을 국경 경비 임무에 우선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전용 카탈로그 데이터로만 최강인 이란제 로봇들로 구성된 세계 최초의 로봇 전투사단 과연 실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란 정말 개그 콘서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카헤르 313 기억하시죠? 우리 이 군사TV에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무슨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스타워즈 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루크가 타는 그런 우주선처럼 생긴 비행체였죠. 그걸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고 이걸 F-35 잡을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라고 공개를 했었는데 사실은 비행하지 못하는 그냥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오고 또 유조선, 수송선 개조해가지고 항공모함이라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강력한 로봇 전투기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기본적인 그런 로봇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탐지 장비 조금 있고 기관총 달려 있는데 또 아까 소형 로봇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냥 아예 우리 K1 소총 같은 거 AK 소총 뒤집어 놓고 거기서 방아쇠 아예 그냥 이런 걸로 당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걸 로봇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전투 로봇이라고 하는지 참 희한한데 아무튼 이걸 가지고 로봇 전투 사단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또 이 사단의 규모가 또 우리하고 또 달라요. 아무튼 그런다고 하니까 참 이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한 이 어떤 립 서비스는 대단하다. 그런데 이란은 용기가 참 대단한 것이 북한처럼 완전히 정보가 통제된 사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넷 검색만 조금만 해보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거짓말을 이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대는 거 이거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이 만든 이 로봇
자기네들이 작년 11월 달에 제가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저격 로봇에 의해서 저격당했죠. 핵과학자가. 그래서 우리도 하자. 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이란이 자기네들이 제재를 받고 있어서 무기를 도입 못한 것을 보안 때문에 안 했다라고 하는 등 정말 뭐 희한한 말들 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북한하고 제일 친한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나라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